라이벌의 법칙, 라이벌의 법칙입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사회활동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돈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흔히 야 돈하고는 거리가 멀고 돈은 별개 문제지 이런 사람일수록 위선자이거나 또는 돈이 썩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죽기 직전에 올드맨일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돈하고 연관된 거죠, 사실. 에,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의리나 인정 같은 거는 필요 없다. 내 인생에는 돈만 오로지 이 동그란 황금덩어리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은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최고 가치를 정하고 황금 만능주의 사상으로 돈 말고는 어떤 것도 이 가치를, 밸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 수 있다. 이런 사람들, 그 샤일록과 같은 사람인데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 노랭이, 자린고비, 짠돌이라고 그러죠. 짠돌이는 경비견으로나 활용해라.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래의 대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사귀고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을 에고이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에고이스트.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지극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가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 그런데 이 돈, 그 누런 황금덩어리, 돈만이 지상의 목표인 이 노랭이들, 자린고비, 짠돌이들은 파고 들어갈 틈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간신히 고개를 들이밀어도 받기만 하기 때문에 테이크만 하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맙니다. 머리를 쓸 줄 아는 이 자린고비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은 싹 숨기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려고 그 혀를 날름대면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사기도 치고 뭐 범법행위도 저지르고 그런데 이런 노랭이들 이런 자린고비들이라는 건 사실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바닥에 있는 부류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 이익을 얻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익이 제일 많은 곳으로 모여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노랭이들도 마찬가지죠. 자린고비들도 돈 벌려고 이익이 제일 많은 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돈과 관련돼서. 그런데 이 이익이 많은 곳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요구된다. 반대급부. 그래서 투자나 노력, 지식이 필요한데 이 자린고비들은 자기 이익만 얻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가급적이면 그 반대급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경제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난 호의를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없으면 이익이 없고 그 금액에 정비례해서만 이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린고비 노랭이들의 이 원대한 계획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건데 자 그래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은 성공 가능성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을 취해야 되는데 테이크 앤 테이크의 원칙만 가지고서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 대하다 보면 금방 실증을 느끼고 자기와는 코드가 맞질 않는구나 하고서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린고비들은 작은 돈에는 아주 약삭빠르게 움직여서 그 돈을 챙기긴 하지만 뭐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뱅뱅뱅 돌기만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테이크 앤 테이크만 가지고 작은 성공에 만족하면서 빙빙빙빙 돌고 계십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속만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루기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
그 먹이를 좀 뿌려주면 쫓아온단 말이에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런데 시야는 좁은데 기묘한 후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황금가루를 몇 개 좀 뿌려주면은 금방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 금방 찾아와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특수 능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처럼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경비견으로 활용하라 그랬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경비견이나 사냥개 정도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사회 활동하는데 또 유익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가운데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라이벌의 법칙에 맞는 기브 앤 테이크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정말 그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인류 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해도 순풍에 돛단 것처럼 정말 아주 휘파람 불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사회활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이 호감을 받아야 되는데 호감을 갖기 위한 이 미팅이 되기 위해서는 만남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사람, VIP나 이제 만남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경영자, 능력 있는 탁월한 사회인의 경우는 15분 단위로 그 주제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시간을 길게 하질 말고 15분 정도로 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본격적인 그 본론을 얘기를 하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만나서 고견을 듣고 싶고 귀한 말씀 또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15분 정도, 15minute, 15분 정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 15분 정도는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15분이 지나게 되면은 일어서는 거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매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보고서 자기 일정을 생각해 가지고 이제 더 얘기하자고 그러던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그러던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만한 건데 15분이 지났는데도 그냥 질질질 끌면서 별 특별한 얘기 없이 그러면 이제 그게 신뢰도 되고 더 이상 얘기가 이제 나누기가 힘들죠.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은 안 만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분이라는 것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하면은 좋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사회생활을 유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15분에 이제 자기 소개하는데 한 3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포인트 용건에 대해서 한 7분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사소한 이야기들 하는데 한 5분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면은 이제 15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알차게 이 15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풍기는 사람을 만나라. 인간관계에서 이 사회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걸 이제 인간적 향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개성이라든가 매력, 그 사람의 이제 개성이라든가 마음의 매력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모아놓은 것인데 이제 성실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이라든가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정열, 그리고 이제 따뜻한 배려와 동정심.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사람에게서 이제 느껴지는 그 매력 포인트,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향기가 돼서 나에게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은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이제 파트너 삼고 또 멘토도 삼고 그 사람과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함께 해 나간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근사한 향기를 발산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본업에 열중하는 사람, 자기 본업에 열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일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유머나 위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유머러스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따스한 마음으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 같으면은 호감을 갖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입니까? 아니면은 더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격이 중요해요. 성격, 서로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성격이 맞는지, 이제 코드가 맞는지, 요즘 말로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센서를 작동해 가지고 저 사람의 코드는 몇 번일까, 주파수는 몇 번인가, 그것을 열심히 탐지하니까 서로가 이제 좋은 사람, 인간적인 향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 판단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접촉할 때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난 사람이다, 이래도 대화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진행하는데 이 소모나 낭비가 전혀 없습니다. 공연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본론적인 대화를 통해서 진실된 대화를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 분모가 만나자마자 공통 분모가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런 인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수지 맞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맞느냐, 성격과 취향이 비슷하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데 뭐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물론 이제 사후정이라든가 좀 그 감각이 좀 느린 사람의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3분에서 5분이면 벌써 금방 알죠. 한 1분이면 알죠. 첫 마디 해보면 벌써 이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이 뭔지, 나하고 코드가 맞는지 벌써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사람이다, 인간적인 향기가 풍겨나는 인격이 고매한 이런 사람이다, 그럴 것 같으면은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 파트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으면은 뭔가 이 차별화 정책을 둬야 돼요. 만나는데 적극성과 차별화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겠죠. 큰 활력을 찾으려면 큰 라이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게 라이벌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 활동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도 그래요. 라이벌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라이벌이 없었다면은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다. 그래서 그 미스터 리와 격전을 벌이지 않았다면은 나는 실패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라이벌이 참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의 큰 활력을 찾으려면 큰 라이벌을 가져라. 이 라이벌의 존재가 이 삶에 아주 커다란 활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역사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라이벌을 가져라, 이 말은 참 좋은 말 같아요. 라이벌의 존재라는 게 나 자신에게 어떤 자극을 주게 되죠. 자극을 주게 되고 이 목표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목표, 단기 목표, 중장기, 장기 목표, 이렇게 해서 내가 저 뭐뭐뭐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극과 목표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력에 넘치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속에 하나의 라이벌을 그린다, 라이벌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정열을 불태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제 회사 생활 같이 사회 활동하는 경우에, 비즈니스맨의 경우에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제 출세나 이제 승진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라이벌이라는 말을 이 최고의 자리에 앉기 위한 이 출세 경쟁의 차원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누가 빨리 승진하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그 라이벌 관계만 생각하다 보면은 진정한 좋은 라이벌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ood rival, 좋은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해관계가 얽히기 쉬운 이 직장 동료, 같은 회사 내에서 찾기보다는 회사 밖에 전 사회, 전 국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큰 활력을 얻고 싶으면 큰 라이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에, 목표는 달라도 함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그 인물을 person을 라이벌로 선정하면은 사회활동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자극을 받는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좋은 자극을 받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인물을. 그래서 좀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내 라이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직장 동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그 작은 집단의 직장 동료는 가급적 라이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라이벌을 발견했는가, 이것이 인생을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큰 활력을 갖기 위해서 라이벌을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을 취미로 생각하라. 이 사회인의 일생이라는 것은 이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여러분 인생관이 있나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지루하게 생각하면 길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면 너무 짧은 것이 인생인데 한순간도 낭비할 수가 없고 한순간도 또 지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전력 질주를 해도 초조감에 불타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성공을 이룰 수는 없겠죠. 이제 성공에 대한 그 개념이 사람마다 물론 다른 것은 사실인데 이제 돈을 버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많은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누구나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고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히 낭비를 하거나 태만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모두 다른데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사회관이라든가 인간관계에 대한 이 철학이 불분명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뭐 돈을 벌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그럴지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가 힘들겠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일해라, 돈을 벌어라, 뭐 승진해라, 뭐 이런 얘기만 듣다가 보면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활동이 비참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요즘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취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죠. 일하는 게 자기의 본업,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보람도 느끼고 그런 유익성도 있고 유익하고 보람 있는 일이 돼야 되는데 지겹다, 일이 지겹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너무 루틴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즘의 세상은 일하는 것이 취미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주변에 일하는 게 취미처럼 일을 취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안심하고 사귀어도 좋을 만한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오직 행동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 매저. 측정의 문제인데 사람은 오직 행동, 액션, 행동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게 간단한 행동,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으로부터 이게 드러납니다. 들통난다고 그러는데 무의식의 세계 말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척 했다. 그 하나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모든 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다양한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이 하나하나의 그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그 퍼스널리티, 성격이나 그 행동 철학 이런 게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무의식 상태야, 이게 경계심이 없는 상태에서 사소한 그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이 사람의 그 성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식당에 갔다. 레스토랑에 갔는데, 커피숍에 갔는데, 대화 나누다가,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웨이터를 불러서, 웨이트레스를 불러가지고, 이제 물 한 잔 달라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야, 이리 와. 여기 물 한 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단 다양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되게 보면 손짓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안 부르고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손짓, 손을 흔들거나.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터하고 그 고객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 돼, 눈이. 그러니까 원래 정식으로 하려면 이제 손을 흔드는 게 아닌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손을 흔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웨이터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를 잘해야 또 팁이 많이 나오니까 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주변 식사하는 도중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이 지금 음식이 괜찮냐, 지금 서비스 내용이 괜찮냐, 뭐 필요한 게 없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부탁하면 되겠죠, 그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야 이리 와, 뭐 이럴 수도 있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어린 여자들이 되게 한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 아줌마라 그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러면서 부탁하는 사람은 그 종업원하고 대등한 관계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고, 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신경한 거죠. 무례한 말을 마구 던지는 건데, 하여튼 그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변치 않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추론이 되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렇게 야 이리 와, 야 물 채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제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이제 오소로티에 약하고 상대방이 자기보다 좀 약하다 이렇게 보이면 이제 아주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좀 미화시키려고 이 무의식 중에 이 안면 신경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은 그 프로필을 봐야 된다고 그래. 옆 얼굴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이제 의식화가 되고, 옆에서 보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의 그 수준, 어떤 사람의 밸류, 그 사람의 그 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의식적인 태도로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미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사소한 동작이나 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액션, 맨스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 전인격이 집약된 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분신이다, 그 사람의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은 헛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돼요. 그러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을 설명하는 보조적 수단이고, 말은 앞서잖아요. 말이 먼저 앞서고 행동이 나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했던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증명되는 수단은 뭐냐? 그게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사회생활 중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판단하는 그 바로미터, 메저는 그 사람의 그 일상행위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의 뭐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라.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면서 내가 만난 그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낼 때 어떤 주의할 점이 있냐. 그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업의 공통된 그 필링에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화감 있는 접근이 다가올 때, 좀 이렇게 무게를 잡고 위화감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뭔가 좀 부담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고 위화감 있는 접근을 해올 때 직감적으로 셔터를 내린다는 거예요. 잠수로 들어간다. 요즘 말로 하면 잠수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리무중이 돼버리는 거죠. 마음문을 열지 않고 생각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 이 동떨어진
말을 접하게 되면,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이 거부 반응이 나죠. 알레르기라고 그러는데, 보통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야, 이 사람은 나하고는 별개의 사람인가 보다. 어?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좀 별천지에 사는 사람 같이 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은 이 감각적인 반발이나 경계심을 신중하게 제거해 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상대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사회활동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사업차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상호 신뢰감을 쌓고 의견 교환을 해서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인데, 과정이. 그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이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가벼운 대화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이제 잽이라고 그러는데, 가벼운 대화에 그 잽을 주고받으면서 간단한 대화, 그때그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대화나 그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포인트를 빨리 찾아내는 거야. 관심 분야가 뭔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접촉 플러그를 꽂는 거죠. 빨리 관심 분야에다가 접촉 플러그를 꽂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전류를 보내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신뢰를 쌓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사고방식을 이해한 다음에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라. 사람을 대할 때 흔히 야, 이것도 모르냐? 이런 것도 몰라? 너 어느 학교 나왔니? 너 출신이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직장 상사도 있는데,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접근이 잘 안 되고 상호 교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동물적인 감각만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것도 몰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 테니까 이리 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모르는 것도 마치 깜빡 잊어버린 것처럼 느끼도록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쉽지 않습니다. 사회활동을 위해서 돈을 보람있게 써라. 보다도 업그레이드된 이 사회활동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보람있게 사용하라는 거죠. 만약에 돈을 들이지 않고 사람 사귀는 방법은 없을까? 돈 안 쓰고, 돈은 이제 한 푼도 안 쓰고 어떻게 사회생활 좀 좋게 하는 방법 없을까? 이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불가능한 거고, 모든 분야가 이제 합리화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주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가 됐는데, 인간관계만은 이 합리화라는 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사람한테 내가 찍은 사람, 내가 관계하고자 하는 사람, 내 파트너로 만들고자 하는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엄청난 낭비가 축적돼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식으로 얼마나 물을 빨리 붓느냐,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붓는 속도가 빨라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귀려면은 보통 정도의 교제를 원한다면 그냥 인사나 하고 인사치레만 하고 뭐 차 한잔 한다든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지만은, 보다도 차원이 높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주 긴밀한 그런 릴레이션십을 원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인간 자체에 대한 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저축을 하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러니까 일정액 어느 정도 돈만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단기적으로도 투자하고 계속적인 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과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아주 중요하게 인생의 승부가 걸린 승부처다. 이렇게 됐을 때는 평소에 이 교재비 한도액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인이라는 거,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인생의 중대한 그 승부처가 걸렸다. 이럴 때는 이제 올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달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게 사실 돈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내느냐. 그건 이제 좀 문제인데 연구 대상입니다. 그것은. 또 제가 이제 강의 도중에 필요한 때 그 자세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보람 있게 써야 살아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이제 연구 모임 같은 거를 가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돈이 돌고 도는데 이 보람 있게 쓰는 돈은 절대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잘 써야 사회 활동을 위해서 돈을 잘 써야 보람이 있고 또 특별히 시간과 돈 사용을 통해서 리빙 네트워크, 살아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사귀는 밀도를 달리하라. 인간관계, 사회생활, 인간관계, human relationships,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또 대강의 그 매너를 분별하는 이 기본 자세만 있으면 사실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은 그 미팅의 경우에는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교제 나누고 인간관계를 맺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딱 띄었단 말이야. 이게 인물이로구나. 이 사람 인물이로구나. 중요한 사람이다. VIP다. 이 사람이야말로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랬을 때는 좀 뭔가 스페셜한 그런 미팅 방법, 스페셜한 그 만남의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다. 인물이다. 특별한 VIP와의 만남.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는 이 평범한 교제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평소에 이 교제 방식대로 대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그 리절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마치 이 연주 방법에 따라서 훌륭한 음색을 내는 이 악기와도 같다는 거죠. 악기.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거에 아주 깊이 몰두하게 되면은 이 음색이 그 악기의 음색이 점점점 더 훌륭하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공평하게 사귄다 이런 마인드만 가지게 되면은 이게 좀 부족한 거죠. 평범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부족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넘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과도 진정한 이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 좋은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쌍둥이라고 해도 얼굴이 달라요. 보면 쌍둥이라고 해도 그 느낌이나 그 행동이 다른데 사람마다 얼굴 생김이 다르듯이 개성도 천차만별입니다. 모두가 달라요. 개성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거리를 조정하거나 이 대응 방법을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우수한 그 기업의 경우는 대개 이제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 접대 순위를 A급, B급, C급, D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이 A급에 해당되는 이 거래처는 이제 그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역이나 그 사람이 도착 지점까지 이제 마중도 나가고 이제 식사나 숙박까지 모든 것을 다 풀 서비스를 하게 되지만 이제 C급이나 D급 같은 경우는 점점 이렇게 낮아지죠. 그냥 뭐 마중을 나간다든가 뭐 마중을 안 나가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기다린다든가 뭐 이렇게 다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이렇게 응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한 그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주체적인 그 방법과 그런 그 내용들을 연구해야 되겠죠. 연구. 그래서 내일과 미래에 관계되는 아주 이런 VIP 관계의 그 인간관계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 인간관계의 그 폭을 넓혀두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사귀는 그 밀도를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문이나 선물에는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
방문이나 선물에는 의외성을 연출하라는 말입니다.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잖아. 놀랬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활동하면서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그 인상을 강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 임프레션을 강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 의외성을 연출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의외성.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의외성. 예를 들면 이제 작정하고 사람을 방문하는 그런 해프닝 액션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죠. 어떤 사람 만나러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관심이 있어야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감각적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문을 받으면은 아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뜻밖의 나타난 손님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속 좁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하나의 그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문화. 그러니까 동양권적인 그 유교 문화에서는 이제 이런 게 통하는데, 이제 서구 문화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화예요. 서구 문화에서는 이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감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양적인 유교 문화권에서 이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선물을 하게 되는데,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주는 거죠.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물건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선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마음. 자,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보답을 바라고 선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활동에 능한 사람, 탁월한 사회인은 순수하게 상대방만을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을, 나의 파트너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물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제 그 명절이나 연말을 피해요. 왜 그러냐면 명절이나 연말 때는 이제 되게 비슷한 선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이제 쉽게 선물할 수 있는 거 골라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남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잘 안 하는 이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선물이 잘 안 들어올 테니까, 그때 이제 문안 인사로 선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생일 때, 상대방의 생일 때 선물하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현대인이 바쁘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일 때문에 여유가 없었는데 생일이다 그랬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이게 아주 기쁘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전달했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내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겁고 거기에서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아무튼 이 방문이나 선물에는 의외성을 연출하라. 서프라이즈. 사람과 사람이 만난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라.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모이게 되면은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아주 극명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어떤 모임에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분별력 있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주 뒷맛이 상큼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뒷맛이 깨끗한 사람, 뒷맛이 상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 인품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서 그냥 멍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여기 왜 왔나, 그 역할이 불분명한 사람도 있고, 이제 남 쫓아서 나온 사람도 있긴 있어요. 밥 먹는다고 그랬을 때 식당에 가면 그냥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이 쫓아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아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구와도 자연스러운 태도로 대응해 나가는 사람, 이런 유연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런 사람 부른단 말이에요. 응? 이런 사람을 불러.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무드 메이커, 게임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꼬다는 보리자루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디 사람들 모임이나 동창회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 모임
참석했을 때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지, 게임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지, 무드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지, 그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를. 그러니까 모임과 만남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할 수 없이 그냥 이끌려서 그냥, 물론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참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임과 만남에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다 할 때 진정으로 탁월한 사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벌의 법칙 이제 강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서마리 한번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래서 뭐 자린고비, 뭐 노랭이, 깍쟁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누구나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난 돈 문제는 초월했어. 이런 사람은 이제 이중인격자나 위선자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돈이 썩을 정도로 뭐 자기 집에 자기 집 안방에다가 뭐 황금소를 갖다 놨는지 뭐 응? 아니면은 뭐 재벌 2세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돈이라는 것이 생활에 필요한 거죠. 그 반면에 이제 돈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 뭐 을이나 인정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영혼을 팔아도 돈이라면 내가 내 영혼도 팔 수 있다. 지옥이라도 갈 수 있다. 이런 샤일록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대원칙에 의해서 이끌어지는데, 자기 혼자만 테이크 앤 테이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반면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루기가 쉽다는 거예요. 황금 가루를 조금만 뿌려 놓으면은 그 5만 원짜리 지폐 이렇게 꺼내가지고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소리만 들려줘도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 돈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경비견으로 활용하라.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경비견으로 활용하라. 자,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이제 15분 리밋을 말씀드렸는데 15분. 그러니까 능력 있는 경영자들은 되게 15분 단위로 이 만남과 그 미팅 또 주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너무 오래 끌지 말고 15분 내로 해서 자기소개에 3분,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포인트로 한 17분, 그러면 10분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5분을 이제 결론 및 잡담 및 결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15분이면은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15분 내로 이제 모든 걸 처리를 끝내고 인사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제 조금 더 연장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말을 들어주되 시간을 중요시 생각해서 15분간의 그 리밋으로 모든 그 세팅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이 풍기는 사람, 인간적인 향기가 있는 사람을 낳거라.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사람의 인품, 인격. 그래서 향기가 풍겨난다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이제 근사한 향기를 발산하는 사람들인데 그 누가 있겠어요? 본업에 충실하는 사람, 본업에 열중하는 사람, 또 내일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일의 꿈이 있는 사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이러면서 또 유머나 위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향기가 넘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사한 향기가 발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파트너로 삼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로 이제 작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 차별화된 만남과 대화를 준비해야 된다. 큰 활력과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큰 라이벌을 가져라. 라이벌의 중요성 얘기했죠. 그래서 라이벌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이제 이런 성공자들의 그 성공담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한 직장 내에서 이제 라이벌이라고 해서 누가 먼저 출세하냐,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 이래 가지고서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정한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직장, 같은 영역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 바깥에 또 자기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을 진정한 라이벌로 삼아서 그 사람을 일종의
모델로 삼아서 내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취미로 삼아라 하는 거죠. 일을 취미로 삼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아주 지겨워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정말 불평불만만 내세우면서 부정적인 태도로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취미처럼 삼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멘토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측정된다는 거죠. 행동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으로부터 파악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말과 행동하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인격도 나오고 뭐 모든 인간성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식당이나 그 찻집에 갔을 때 그 종업원에게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을 때 그걸 보면 안다고 그랬죠.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물 한 잔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야 이리 와. 물 좀 줘.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라는 거는 그 행동을 설명하는 보조적 수단밖에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말이 먼저 나오는 거니까 그 말 이후에 얼마나 그 행동이 뒷받침되느냐. 그래서 인간의 사람됨, 인격 이런 것을 판단하는 바로미터는 그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 그래서 사람은 오직 행위로만 측정될 수 있다.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라. 어떻게 그 방법을 생각을 이끌어내는지 그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서 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뭐 모든 경우에서 그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그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낸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위화감이 든다,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마음문을 닫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관심을 갖고 만나서 관심을 갖고 이제 상호 신뢰의 과정을 쌓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사고방식을 이해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라.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이것도 모르냐? 이런 것도 하나 몰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금방 마음문을 닫는다고 그랬죠. 이리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래서도 안 되고, 모르는 것도 마치 깜빡 잊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그렇게 상대방이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활동을 위해서 돈을 유익하고 보람있게 사용하라.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사람 사귀고 돈 들이지 않고 사회활동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인생의 승부가 걸린 때, 이때는 이제 올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런 그 돈과 시간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네트워크, 리빙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주 훌륭한 그 교제나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대 중동 시대부터 그게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그 역사서를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이제 밥을 먹게 돼 있어요. 식사. 그러니까는 어떤 그 회담이 깨졌다. 그러면 밥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그 회담에서 합의문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밥을 먹고 나서 저기 뭐야 그 포도주를 이렇게 쨍 하고 그 건배를 하면서 그 합의문이 도출이 되는 건데 이게 의견이 달라지고 합의문이 도출이 안 됐다. 그럼 밥도 안 먹고 그냥 각자 나라로 가버리는 거야. 사람에 따라서 사귀는 밀도를 달리하자.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야, 이 사람이야말로 내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중요한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또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 이런 인물을 만났다. 중요한 인물을 만났을 때는 이 교제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VIP면은 VIP에 맞게 사귀는 방법, 교제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연주 방법에 따라서 그 악기가 훌륭한 음색을 내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다. 이런 걸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깊이 몰두하면 그 악기의 음색이 점점점 훌륭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이제 매뉴얼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접대 순위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규정을 하듯이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중요한 사람들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매뉴얼화해서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좀 더 밀도 있는 그런 사귐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방문이나 선물에는 의외성을 연출하라. 서프라이즈. 근데 이거는 이제 동양권, 유교 문화권에서 이제 통용되는 거고 서구적인 거에서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인상, 임프레션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 의외성을 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내 자신의 마음을 물건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하는 방법도 보통은 이제 명절 때 보통 많이 하는데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한여름이나 한겨울 또는 이제 생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하게 되면은 보내는 즐거움이나 받는 즐거움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내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부각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무드 메이커, 게임 메이커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모임에 참석했을 때 나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냥 가게 되면은 아무런 유익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탁월한 위대한 사회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십니다. 엄지척.